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인공지능 AI에 관한 책을 읽다가 우리 인간의 뇌에 관해 호기심이 생겨 그 뒤로 10권 정도의 뇌과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었었습니다. 도서관의 신간 코너에 나와 있는 책들은 거의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아직 읽어보지 못한 책들이 여러 권 꽂혀 있더라고요. 책도 서점에서 금방 산 것처럼 완전 새 책이고 전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마다 도서관에 가는데 가면 기분이 좋아요. 읽을 책을 고르고 있으면 이것도 읽고 싶고 저것도 읽어보고 싶고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집보다는 도서관이 더 시원하고요. 참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행복은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 마음을 다그쳐서 그렇지 조금만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내 감정, 내 몸에 집중하며 주변을 보고 느끼면 아, 참 좋구나,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답니다. 전 뇌와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마음속으로 내 몸의 세포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전 걷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걸으면서 내 몸 안의 세포들에게 참 좋지? 너희들도 한번 느껴봐. 이 햇살을, 이 바람을, 새들의 소리를. 너희가 느끼는 것들이 곧 내가 느끼는 것들이지? 우리 이렇게 좋은 것 많이 느끼자.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막 화가 날 때는 숨 한 번 길게 쉬면서 야, 전두엽에 있는 전전두피질,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을 걸어요. 웃기죠? 그것만으로도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이랄까? 제동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예전처럼 무언가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시작해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를 다스려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내가 의식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고 노력해서 습관화되어 무의식적으로 넘어가면 그게 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서두가 좀 길었네요.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계속 뇌와 관련된 신간이 나오면 그때그때 계속 읽어볼 계획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파트 1에서는 뇌과학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뇌와 관련해 많이들 궁금해하는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을 담았고 파트 2에서는 뇌과학 X파일의 제목으로 뇌세포들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뇌과학의 미래로 뇌과학의 발달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고 파트 4에서는 과학의 토끼굴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더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어디에서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아야 할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 5에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하는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과학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여자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파트 1, 2, 3에서 몇 가지 내용을 간추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뇌는 왜 하고 많은 고증 하필 머릿속에 있을까? 뇌는 감각 입력,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것에 관해 우리의 감각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한다. 시각이 모든 뇌 활동의 거의 65%를 차지한다니 눈과 뇌는 가능한 한 가까이 있는 것이 좋겠다. 만약 뇌가 우리의 1차 감각 기관들에서 먼 곳에 자리하고 있다면
감각 정보를 받는데 미미하지만 결정적인 지연이 생길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겨우 몇 밀리초, 즉 1000분의 1초 늦는 것이 생사를 가르는 차이가 되기도 했다. 물속에서 살던 우리의 조상들부터 현생 인류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거쳐 인간의 뇌는 높은 곳에 자리 잡게 되는데, 그에 따라 우리의 감각도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변 모든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한다. 뇌는 우리 몸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물질인 6, 7mm 두께의 두개골로 보호받는다. 그 덕에 뇌는 꽤 안전하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뇌 기능과 기억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제2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뇌에서는 몇몇 영역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마디 전두엽에 있는 전전두피질과 전방대상피질, 모이랑은 모두 언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미와 문맥을 단어와 연결하는 일을 한다. 언어 중추는 기억 영역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골라내지만, 이 단어들을 점검하여 전달하고 싶은 개념에 잘 어울리는지 확인하는 일은 전두엽이 한다. 2개 국어 이상을 말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 보면 이 영역들이 확대되어 있고 주변 영역들과 연결성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2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높은 인지 기능 활용에 더 능할 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이 더 우수하고 타인에게 감정이입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되어 제2 언어를 배우는 것은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알츠하이머 병 등의 질환을 5년은 더 늦추는 것으로 추정된다. 머리를 맞으면 정말로 기억을 잃을까? 뇌에 생긴 외상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되는 일은 여간에서는 없다. 다만 머리 부상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사건, 보통 부상 이전 6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기억을 잃는 일은 흔하다. 보통 머리에 타격을 입으면 어느 정도 뇌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그 때문에 더 이상 장기 기억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생긴 기억들은 끝까지 완전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뇌는 분명 회복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행복한 기억들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뇌의 세포는 재생될까? 우리는 태어날 때 갖고 있던 뉴런을 대부분 평생 보유하며, 뇌는 실제로 새로운 뉴런을 만들고 스스로 어느 정도는 수리도 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매일 700개의 뇌세포가 만들어지며 이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뇌세포의 성장, 즉 신경 발생이 발견된 최고령자의 나이는 97세다. 뇌와 척수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수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전의 모든 연결을 되살리는 건 불가능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기능 상실이 나타난다. 천재의 뇌는 뭔가 다를까? 지능이 높은 사람의 뇌는 뉴런의 가지돌기가 더 크며 다른 뉴런과 더욱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지능의 원천으로 널리 알려진 전두엽과 축두엽이 더 크다. 이는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평생 배우고 노력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과학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한다면 뇌가 새로운 도전 과제에 적응하면서 부피가 커지고 연결성과 지능이 개선될 거라고 말한다. 뇌과학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극의 누구든 자신의 지능을 향상시킬 저력이 있다. 지능은 뇌의 내부 연결망의 구조와 관련이 깊으므로 계속 배우고 새로운 경험에 뛰어드는 것이 지능과 IQ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는 천재의 뇌가 없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명상 중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편도체를 비롯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주요 영역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활동이 줄어든다. 편도체는 감정 처리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다. 과거에는 편도체를 공포 중추로만 여겼지만 이제 우리는 편도체가 감정적 반응을 통제하는 주요 영역임을 알고 있다. 명상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을 감소시키므로 우울증과 관련된 감정들, 특히 자기 반추 및 반복되는 부정적 생각으로 인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신빙성 있게 증명되었다. 실제로 명상 수행은 우울증 재발률을 낮출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뇌에 아무 과제도 없을 때 활발해지고 뇌가 뭔가를 하느라 바쁠 때는 조용해지는 뇌 영역들이다. 여기에는 후방대상 피질, 외측 측두 피질, 내측 전전두 피질, 두정 피질, 쇠기 압소엽, 해마가 포함된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의식을 우리 주변 세계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의식이 있으며 의식적으로 세계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인식이 과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려고 하면 상황은 꽤 까다로워진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뇌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고 한 가지 경험에 대해서도 극도로 주관적인 여러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의식은 연구하기에 몹시 복잡한 대상이 된다. 의식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니 의식이란 게 정말로 무엇인지 누가 과연 단언할 수 있겠는가? 과학도 아직 결정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했으니 아마 우리는 의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다. 파트 2의 뇌과학 X파일에서는 거울 속 낯선 얼굴, 거울에 비친 내가 마치 남인 것 같을 때, 변함없는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볼 때 우리 뇌의 시각 뉴런들이 얼굴에 익숙해지고 따라서 그 얼굴이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활동을 서서히 줄이며 그 결과 얼굴의 모양이 흐려지고 사라지는 걸 본다. 선천성 무통각증, 행운일까 불행일까? 선천성 무통각증은 뇌로 통증 메시지를 보내는 뉴런들이 통증 자극을 감지하여 신호로 변환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는 방식에서 정말로 흥미로운 점은 통증은 오직 뇌 외부에서 오는 신호에 의해서만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뇌 자체의 입은 부상에는 통증이 없다. 통증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일종의 초능력처럼 들릴 수 있고 아마도 통증으로 괴로운 순간에는 많은 사람이 그런 초능력을 원할 테지만 이 병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은 복잡하다. 어린 시절의 그들은 종종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도 그 일이 가져올 결과는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이 알 수 없는 부상으로 인한 큰 피해를 피하려면 매일이 상태를 점검하고 조절하는 잘 짜인 생활 방식이 필요하다. 맹시, 보지 못해도 볼 수 있는 사람들. 뇌의 뒤쪽에는 후두엽이 있는데 이 영역은 눈과 시신경에서 오는 이미지들을 받아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한 다음 그 정보를 다른 뇌 영역으로 전송해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게 한다. 외상이나 뇌종양 또는 뇌졸중으로 후두엽에 손상을 입으면 사물의 이미지가 시각 피질에 도달하기는 하지만 그 정보가 처리되지 않거나 다른 뇌 영역들로 전송되지 않으며 그 결과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된다. 이는 눈이나 시신경이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시각 상실로 피질맹이라고 하며
한마디로 뇌에서 일어난 실명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방안을 가로질러서 문까지 가고 싶은데 그 가운데에 의자가 놓여 있다고 하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의자를 보고 둘러서 갈 것이다. 맹시가 있는 사람 역시 방을 가로지르다가 의자를 피해가지만 사실 방 안에 의자가 있다는 걸 실제로 보지는 못한다. 그냥 의자를 피해 가기는 하는데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잘 이해하지는 못한다. 이 이상한 현상은 1974년에 로런스 와이스 크란츠의 연구로 처음 밝혀졌고 이후로 온갖 종류의 상황에서 확인되었다. 과잉기억 증후군, 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과잉기억 증후군은 자기 생에 관한 자전적 기억을 거의 완벽히 유지하는 능력이다. 과잉기억 증후군을 가진 최초의 사람으로 밝혀진 질 프라이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8세 때 뇌가 갑자기 달라졌다고 한다. 그때부터 자기 삶에 일어난 어떤 세부 사항도 전혀 잊어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잉기억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뇌는 일반 사람의 뇌보다 자전적 기억과 공간 인지와 관련된 해마곁이랑이 더 크다. 모든 뇌는 상세하게 기억할 능력이 있지만 보통 우리는 결혼식이나 트라우마 경험처럼 어떤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사건이 유난히 기억할 만할 때만, 그러니까 감각 정보를 더 예리하게 인지할 때만 이 능력을 사용한다. 파트 3. 뇌과학의 미래. 첫 번째, 과학과 기술의 혼합. 뇌과학의 발전은 기술 혁신과 함께할 때 가능해진다. 팽창현미경이라는 기술은 뉴런들의 사이즈를 부풀려 3차원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팽창현미경과 가상현실 헤드셋을 결합하면 과학자들이 뇌의 모든 연결을 시각화할 수도 있다. 넥톰이라는 회사는 기억보전이라는 새롭고 실험적인 뇌과학 분야의 선두에 서 있다. 넥스트마인드는 눈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명령어로 번역해내는 헤드셋을 개발했다. 헤드셋을 쓰고 TV를 보면 채널을 바꿀 수 있고 볼륨을 조절하고 메뉴 화면을 열 수도 있다. 2017년에 페이스북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단어로 바꿔주는 착용 기기를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뇌과학은 독립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사람을 도울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현대 말을 할 수 없거나 신체 일부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눈의 움직임을 사용해 천천히 문자 혹은 미리 골라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면 대화를 실시간으로 70개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두 번째, 건강과 질병.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제조합해 만든 장기 유사체로 과학자들은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뇌졸중, 치매, 암 등으로 인한 뉴런 손실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인간 및 동식물 세포의 유전체를 교정하는 데 사용되는 유전자 교정 기술로 유전체에서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한 후 해당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기술은 다음 세기로 넘어가기 전에 신경퇴행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유전 부호를 변경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오늘날의 스캐너는 감염, 당뇨병, 심장 문제, 호흡 문제, 고혈압을 감지할 수 있으며 특수한 비친습적 혈액 검사도 가능하다. 미래에는 이러한 스캐너가 신경질환에 대한 새로운 생체 표지자, 즉 생물학적으로 정상인 과정과 병리적인 과정을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할
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하는데 이 생체 표지자를 감지함으로써 뇌 건강 상태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인간 강화. 과학은 인류를 더 발전한 단계로 도약시킬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DNA를 수정하고 건강을 개선하며 정신력을 강화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일을 하려면 총체적이고도 전면적인 윤리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의 발전과 미래, AI, 로봇과 공존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보면 전 솔직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제 삶을 과학기술이라는 명분 아래 좌지우지 될까봐, 제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제가 미래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에 어떠한 또 다른 삶이 펼쳐지더라도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낭낭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